안녕하세요. 그아입니다. 곤니치와 그아이 데스. 오늘 영상은 관광통역 안내사 일본어 면접 준비 영상입니다. 올해 7월에 부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면접 볼 때쯤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장들을 과거형으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챗GPT와 함께 그리고 제미나이와 함께 문장을 만들고 제가 일본어를 번역을 한 걸 첨삭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일본어를 참 1차원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관광지 몇 곳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한국어 먼저 제가 하고 그 다음 일본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7월에 유네스코 위원회가 한국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하고 이제 면접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건축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은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이며 국제 교류가 활발한 도시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바다와 도시적 매력, 그리고 근대사를 함께 지닌 도시이기 때문에 개최지로서 매우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최를 통해 부산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각지의 세계유산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제 행사를 통해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말들은 많이 넣지 않았고요. 가능하면 외우기 쉬운 단어들만 선택해서 한국어도 한 거거든요.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각 같은 거를 더 집어넣거나 더 조사해서 넣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본어 한번 해볼게요. 今年7月、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が韓国では初めてプサンで開催されたことは、とても大きな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世界遺産は単なる歴史的な建築物や遺跡ではなく、人類が共に守り、次の世代に残していくべき大切な資産で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重要な国際会議が韓国で開かれたことは、韓国の文化的価値と国際的な地位を見せるいい機会だったと思います。特に釜山は韓国を代表する港町であり、国際交流が活発な都市でございます。また美しい海と都市的な魅力、そして近代史を持つ都市でもあるため、開催地としてとてもふさわしかったと思います。今回の開催を通じて、釜山の魅力だけではなく、韓国各地の世界遺産や伝統文化に対する関心もさらに高まったと思います。私自身も世界の人々に韓国の歴史と文化の魅力を伝えるいいきっかけになったと感じ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国際行事を通じて文化遺産を守る大切さに
暑いても改めて考える機会になったと思います。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이번 면접을 볼 때쯤이면 등재 여부를 이미 알고 있을 시기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도 제출한 등재 신청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021년에 등재된 바 있는 갯벌을 여수, 고흥, 무안, 서산을 추가로 2023년에 신청하였고 올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등재 여부가 발표되면 갯벌에 관한 면접 준비도 해두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10곳까지는 무리더라도 5곳 정도는 공부를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산의 상징인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10월이면 항상 불꽃놀이가 개최되는 광안리, 광안대교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안리나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야경도 멋있기 때문에 데이트 장소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왜 한국의 산토리니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들이 이렇게 페인트 칠이 알록달록 되어 있어서 약간 이국적인 마을 전경이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산에 살면서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사진을 보니까 예쁘긴 하던데 오르려면 좀 힘들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동용궁사는 시내에서는 좀 떨어져 있긴 해도 한국의 절은 대부분 산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해동용궁사는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특별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파도 소리를 듣는 절이라 저는 특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종대. 제가 태종대를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사진 그곳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위에 매점 있고 한 곳까지는 가봤거든요. 거기서 봐도 절경이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으로 가면 더 절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곳은 꼭 가봐야 할 부산의 관광지다 하는 곳들을 정리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 관광에 꼬리 질문? 요즘은 꼬리 질문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혹시 꼬리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UN 평화공원이었나? UN 평화공원이 맞습니다. 부산에 있고요. 거기도 한번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뭐 기념비, 조각상들이 있고 그리고 넓은 잔디밭도 있고 산책로하고 연못 등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제가 안 가봤네요. 안 가본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47년 동안 부산에서 살았는데 가까워서 그런지 아니면 생각을 못한 건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부산의 대표적인 평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고 하고요. 주변에 부산 박물관이 있거든요. 시립박물관일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는 가봤어요. 거기는 가봤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안보관광에 연결해서 만약에 질문을 받는다면 이것도 외워두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기사를 보고 이런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왜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지인분들은 3가지 질문을 다 경주에 관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비무원이잖아요.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거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이바이.